안녕하세요, 카즘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QC입니다. EQC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놓은 첫 전기차죠. 겉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좀 전기차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전면 그릴도 보시면 저 벤츠 엠블렘은 SUV답게 크게 자리 잡았는데 양옆에 그릴 잡은 것 보면 모양도 다르죠. 요즘 나온 벤츠 디자인과 다르고, 또 무엇보다 이 그릴이 지금 닫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안쪽이 닫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에어로다이내믹 때문에 닫히는 거고요. 주행 중에는 열리기도 합니다. 또 헤드램프 역시 풀 LED가 들어간 건 마찬가지인데 파란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갔죠. 휠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라는 요소를 큼지막하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내 차가 전기차라는 거를 티내고 싶어하는 차주들이 많진 않대요. 그래서 브랜드를 막론하고 이런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티내려는 이런 배지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EQC 같은 경우는 벤츠가 내놓은 첫 전기차다 보니 이런 요소들은 좀 남아있죠. 눈에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2022년까지 벤츠가 전기차를 무진장 쏟아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EQC가 1탄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실 이 모델은 기존에 있는 벤츠의 GLC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적에 많이 GLC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 바퀴 사이 바닥에는 거대한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조적으로 서스펜션이나 이런 세팅은 많이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전기차답게 뒤에서 봐도 머플러가 없어요. 머플러스럽게 장식은 있는데 이것 역시 가짜죠. 가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머플러 같이 보이게끔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테일램프가 쭉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요즘 차들 트렌드처럼 보이는 그런 테일램프를 있는 것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들 보통 타이어를, 사이즈를 좀 얇은 타이어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뒤로 사이즈도 다르고요. 앞에는 235-50R20, 뒤에는 254-4R20입니다. 피렐리 스콜피온 베르데입니다. 네, EQC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전기차라고 해서 다른 건 없어요. 일반적인 벤츠 키랑 똑같습니다. 잠금 열림, 트렁크 열림 버튼만 갖추고 있고요. 이지 트렁크도 있어서 킥을 하면 이런 알람과 함께 열리고, 닫히는 것도 되나 볼게요. 예, 닫히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킥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렁크 열림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얘는 트렁크 크기는 기존에 있었던 GLC라든지 아니면 GLC 하이브리드, 그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PHEV랑 비교할 경우에는 PHEV보다는 좀 크고요, GLC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2열 시트도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림막이 있는데 빼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바닥이, 트렁크 바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쓸 경우에 허벅지 중간쯤에 위치가 오고요. 트렁크 바닥에도 별도의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얘는 가스리프트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거는 거고 이쪽에 걸죠. 보시면은 바닥에 저 바스켓, 접이식 바스켓하고 얘는 지금 트렁크 그 가림막인 것 같고요.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묶여 있어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렇게 구획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으로는 가로로 할 경우에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트렁크 가림막을 넣을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칩박스가, 퓨즈박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은 풀플랫에 가까운 공간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물론 뭐 SUV니까 GLC와 큰 차이는 없고요. 양옆으로 죽은 공간이라든지 깎인 공간은 없습니다. 이쪽에 이런 네트도 갖춰져 있고, C가잭은 왼쪽에만 하나가 있네요. 네, 이제 EQC 뒤에 앉았고요. 2열 공간은 GLC와 비교할 경우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에 낮게 깔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좀 올라갔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이 방석 길이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으로 주먹 한 개 정도 공간은 방석이 닿질 않고요. 또 이 옆에는 프로펠러 샤프트 지나가서 둔덕이 높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가운데 앉는 사람은 다리 벌리고 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쾌적합니다. 무릎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숄더룸, 헤드룸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트가 좀 올라갔는데 이 위를 좀 더 깊게 판 게 아닌가 싶어요, 루프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탑승자는 불편함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이 차 사이즈가 어떤 크진 않잖아요. 대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헤드레스트 때문에 앞이 좀 가리는 건 있고요. 옆에는 이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좀 튀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쓸까 싶은데, 뭐 그것 때문에 좀 시야적인 부분은 다소 GLC 대비는 좀 좁아진 건 있습니다, 이 길이가. 하지만 요 옆으로 폭은 괜찮고요. 또 옆 뒤쪽으로는 요 작은 쿼터 글라스도 뚫려 있어서 후방 시야 확보에도 괜찮고,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승차감, 그 부분은 2열에선 좀 더 그런 요철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속도 방지턱 같은 걸 넘을 적에 스프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댐퍼가 잡잖아요. 근데 그 댐퍼가 잡으려는 게 좀 한 번에 잡으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탑승자는 좀 단단한 차다라는 느낌을 받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단단하다고 느낄 뿐이지 이게 어떤 딱딱한 차의 세팅은 아니어가지고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뭐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소음은 1열과 비교할 경우에는 어쩌면 1열이 좀 더 낫던 것 같아요. 보통은 1열이 좀 더 조용하고 2열이 상대적으로 더 덜 조용한데, 지금 글라스도 1열은 이중 접합, 얘는 싱글이거든요. 홑겹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달라진 게 그래도 전기차라서 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송풍구 부분들은 기존의 GLC 같은 경우는 동그랬죠. 근데 얘는 이렇게 가로로 쭉 뻗은 송풍구가 됐고, 그리고 색깔도 황동 색깔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똑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전기차라고 해서 버튼이 추가됐거나 그런 건 없어요. 드라이브 셀렉터도 이쪽에 자리 잡았고, 이 햅틱 패드도 자리 잡았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볼 경우에는 오른쪽이 이제 파워와 차지 게이지가 생겼는데, 독특한 게 이제 위아래가 모두 0부터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운전 중에 보면은 액셀러레이터로 가속을 하면은 이 파워 게이지가 이제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또 회생제동으로 해서 충전이 되면은 아래가 0에서 100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에가 파란색으로 차지로 바뀝니다. 왼쪽에는 지금 많은 경고등 사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뭐 주행 중엔 다 꺼지는 건데, 뭐 DSC라든지 ABS, 그리고 맨 밑에 거북이, 저건 또 독특하네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안전벨트, 타이어 펑처, 또 스티어링 문제, 사이드 브레이크, 또 맨 아래 이제 전력, 이런 경고등까지도 다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은 충전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2시 25분인데 80%까지 배터리가 차려면은 3시 7분까지 충전을 하면, 그러니까 32분 정도, 30여 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지금 배터리는 약 30% 정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80%까지 찬다는 겁니다. 충전 효율이 굉장히 빠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충전 속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서서히 충전기가 지금 100kW급 충전기여서요. 속도가 잘 나오면 한 75kW 정도까지 나오고요. 지금은 옆에를 지금 다시 꽂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기가 2채널이거든요. 그래서 50, 50씩 쏘아주기 때문에 내려가네요. 지금은 내려갔네요. 옆에 차가 충전이 시작되니까 다시 이제 속도가 이럴 경우에는 한 40kW 정도까지 올라가요, 보통. 이제 급속 충전기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급속 충전기가 모두 그렇게 케이블이 2개가 나오면 속도는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차 바깥에서도 충전 상태를 알 수 있는 램프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저희 충전구 쪽에 보시면 초록색 등이 전멸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식이고요. 그거 말고 이 앞에서 본네트 쪽이나 이런 쪽엔 없는 거예요? 네, 본넷 쪽에 따로 없습니다. 국산 차량은 조금 다르죠. 볼트나 이런 차들 여기서 네. 밖에서 보는데 네. 저희는 충전구 쪽에서만 확인이 되세요. 지금 꺼진 건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뭐 문을 열거나 아니면 한번 때리거나 하면 다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크기가 좀 작아요. 아래 위로는 양옆에 있는 건 같은데 크기는 좀 작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도 그대로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조작하는 버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이 계기판의 메뉴를 조작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좀 전기차다 보니까 연비가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163km, 그리고 연비가 이제 kWh 전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지금은 디스플레이고, 이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 하단에 있는 이 햅틱 패드로도 조작을 하고, 아니면 직접 이 디스플레이를 터치를 해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요 EQ 기능이 있어서 보시면은 충전소 검색, 출발 시간, 충전소 검색은 가까운 충전소를 주변에 보여주는 거예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다음 목적지를 세팅을 해놔 보니까 지금 출발을 하면 3시 7분에 도착을 하고, 목적지까지는 11km 거리고, 배터리는 도착하고 나면 39%가 남을 거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이런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EQ 모드에서 좀 더 들여다보자면 출발 시간, 이건 이제 미리 출발 시간을 세팅할 수 있는 거죠. 뭐 매일 출근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또 최대 충전 상태, 뭐 100% 차게 보통은 두는데 80%만 채우고 싶으면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충전 전류, 이건 8A라든지 아니면 최대,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이건 연비는 전비를 말하는 거겠고요. 지금 4.5km/kWh네요. 그리고 에너지 흐름, 이건 이제 소켓이 지금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빠르네요. 지금 아까 30%였었는데 불과 한 10분여 만에 43%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속 충전기다 보니까 빠른 건 알겠는데,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엑셀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속 제동력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지 상태니까 둘 다 0%죠. 사용 설명서도 여기다 아예 넣어놨고요.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얘는 지금 이 웰빙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종류 아니면 밝기를 얼마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 조정하는 거죠. 요것만 들어갔어요. 마사지나 이런 건 빠졌습니다. 지금 데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데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릴 위에도 쭉 뻗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룸미러에 보이면 시인성이 되게 좋겠죠. 주변 차들이 볼 때. 이건 이제 뒤쪽 테일램프의 데이라이트인데, 이렇게 쭉 뻗은 게 어쨌든 요즘 뭐 차들이 대부분 이런 테일램프를 잇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얘는 좀 더 저런 파란색 번호판이랑 맞물려서 좀 하이테크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라인을 되게 가늘게 뽑았네요. 얼마 전에 그랜저 때 가서 보니까 현대도 그렇고 이런 램프 라인을 가늘게 뽑는 게 굉장한 기술이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EQC 주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취소. 전기차답게 뭐 정차 시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죠. 심지어 근데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만져보니까 엄청 소음 흡차음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일단은 옆유리는 다 이중접합이고요. 2열은 이중접합은 아닌데 두껍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전기차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소리가 더 시끄럽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잘 차단을 하려고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가 옆에 지나갈 적에는 그래도 좀
소리가 들리네요. 가장 최근에 탔었던 뭐 아이페이스도 그렇고 또 모델 X를 탔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물렁물렁했던 전기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얇은 타이어를 끼우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리고 또 얇은 타이어도 아니고요. 지금 앞뒤 타이어 사이즈도 다르고 단지 그런 좀 편안한 안락한 주행감을 위해서 타이어를 택했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타이어 세팅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는 이제 앞바퀴축, 뒷바퀴축에 모터가 하나씩 있는데 앞바퀴에 있는 모터는 효율을 담당하고 뒷바퀴에 있는 모터는 퍼포먼스 쪽을 관여하는 모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이내믹한 부분까지도 챙기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는 그리고 지금 80kW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배터리 용량만 가지고 보면은 시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전기 SUV만 놓고 보면 테슬라 모델 X라든지 아니면 아이페이스가 있겠는데, 배터리 용량은 아이페이스는 90kW,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100kWh 배터리만 지금 국내에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패드를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업시프트 할 적에 패드를 당기면 회생제동을 풀어주고요, 약하게 가는 거고, 왼쪽을 당기면 회생제동을 더 거는 거여서 마이너스가 2개까지 가요. 지금 제가 최대한 세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페달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죠.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둘 다를 번갈아 밟을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에 있는 발만 가지고 발을 떼고 붙이냐에 따라서 감속이 충분히 들어오는, 마치 골프 카트처럼 들어오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좀 매끄럽게 들어오느냐인데 이질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마이너스인데도 운전자가 받아들이는 감속되는 느낌이 이렇게 확 몸이 쏠릴 만큼 세진 않아요. 사실 이런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배터리의 전력을 가면서 충전하는 데 첫 번째 수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닛산 리프 같은 경우는 E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원리긴 한데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버리면은 브레이크 제동을, 회생제동을 심하게 걸죠. 그래서 그런 좀 원페달 시스템을 전기차에선 여전히 최대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원상으로는 배터리가 가득 충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309km 정도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유럽에서 발표한 전비보다는 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GLE에서는 이 MBUX를 제가 미처 못 보여드렸었죠. 한번 해볼게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포천 맛집 찾아줘. 항목을 고르세요. 두 번째. 다음으로 실행할 작동을 선택하실래요? 전화 걸어줘. 이 목적지에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침 9시부터 충전해줘.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처음 메뉴로 가줘. 항목을 선택하세요. 취소. 지금 뭐 간단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음성 명령 갖다가 차 조작했던 것들, 뭐 예컨대 내비게이션 손글씨 쓰는 거 어려우니까 명령으로 잠실 안내해줘, 이런 것들, 그거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AI가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절음 같은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접합률이나 이런 걸 다 댄 것 같은데, 바람 소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네요. 근데 이게 어떤 거칠게 바람이 앞에 부딪히고 막 이런다기보단 흘러가는 소리인데, 이쪽 필라 쪽이나 그런 데서 전해지는 건 있습니다. 이 차가 그리고 속도감이 되게 없어요. 차가 나가는 것 자체가 매끈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저항이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서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툭 하면 그냥 속도계 끝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EQC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작하기도 쉽고요. 기존 벤츠와 내연기관 벤츠와 마찬가지입니다. 세트 누르면 바로 지금 세팅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선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든지 아니면 차간거리 유지 장치도 지금 모두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냥 테스트 차원에서 지금 보여드리자면
속도는 지금 알아서 떨어뜨리죠. 그러다가 이제 앞차가 멀어지면 지금 바로 이제 핸들을 잡으라고, 운전대를 잡으라고 사인을 주고요. 잡고 있어도 꽤 뜨는군요. 뭐 한 30초 정도, 대략 30초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살짝 커브진 길에서 조향을 하는 걸 보시고요. 앞차가 빠졌다 싶으면은 다시 또 재가속을 하는데,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간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시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주행 질감적인 면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단단한 건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운전자에게, 탑승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불쾌하게 진동을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음이 올라온다거나 그 수준은 아닙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 출력 특성 자체가, 특히나 지금 고속에서 추월을 할 경우에도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바로 그런 가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편안함,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깥에서 보는 그런 전기차스러운 디자인, 뭐 그릴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바퀴가 약간 좀 독특한 휠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또 파란색 이런 것들이 디자인 요소로 쓰인 것들 빼고는 그냥 일반적인 SUV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주 좀 이질적이지 않은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좀 달려보니까 그래도 그 회생제동 시스템을 계속, 터널 안이라 더 그런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주변 소리가 의외로 좀 잘 유입이 되는 건 있네요. 지금 앞에 물론 덤프트럭이 가고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그 GLC를 바탕으로 만든 차다 보니까 흡차함재 더 집어넣고 뭐 이중접합유리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태생적인 한계도 있었나 봐요. GLC를 탔을 적에도 차가 썩 조용하다라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동력기관을 전기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도 여기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 이제 인디비주얼, 스포트, 컴포트, 에코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그대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스티어링이라든지 ESP가 바뀌는 게 보이죠. 이 햅틱 패드는 약간 좀 운전자 몸에 가까워요, 팔에. 그래서 팔을 좀 많이 뒤로 뺀 채로 암레스트에 올리고서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이 차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GLE보단 작은 차고, 이게 이 앞에 센터 페시아, 이 센터 스택이 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입니다. 각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모터의 출력 나오는 그 세팅하고 스티어링 휠 무게감, 조향감, 그리고 ESP가 되겠고요. 타보니까 벤츠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운전자라면, 물론 뭐 요즘 벤츠긴 합니다만, 전혀 기능적으로든 아니면 성능적으로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겠어요. 자연스러운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 메르세데스미 앱은 스마트폰에다가 이 앱을 설치를 하면은 주차를 해놓고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퇴근할 적에는 좀 차 안이 미리 시원해지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뭐 온도를 미리 설정한다든가, 썬루프를 닫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앱으로 이용해서 닫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눈에 잘 띄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디테일도 있네요.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적에는 파워로 바뀌면서 흰색으로 불이 바뀌잖아요. 그랬다가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지금 떼볼게요, 파랗게 바뀌면서 차지로 바뀝니다. 뭐 이런 디테일이 있는데 뭐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운전자에게는 그럼에도 좀 연비운전을 하게끔 종용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일반 운전자가 EQC를 실생활에서 탄다 그러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질감 없이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일 것 같고요. 특히나 원페달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그래도 꽤 충전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자식 브레이크는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뒤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와요. 이것도 어떤 뭐 운전자만 알면 안 되잖아요. 따라오는 차에게도 앞차가 제동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가속할 경우에 이런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윙 소리가 꽤 크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전기차 중에 얘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이 배터리가 지금 얘는 바닥에 낮게 깔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최대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뒷자리 공간, 하물며 뭐 앞열, 1열도 마찬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무게중심 낮은 건 당연히 구조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늘어난 중량이, 건조 중량은 2.5톤이 안 되지만 지금 총 중량은 2.7톤이 넘어가요. 2,700kg이 넘어가서 그런 무게감 때문인지, 물론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건 새로 다시 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런 턱을 넘어갈 적의 느낌이 단단한 것도 물론 있고 그런데도 좀 뭐라 그럴까, 이질적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 느꼈던 그런 약간 꿀렁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퉁 떨어진다거나, 이 느낌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잔 요철 같은 부분에서는 크게 개의치가 않는데 방지턱 넘어갈 적의 느낌은 살짝 다릅니다. 이게 2열에서 앞뒤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그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EQC를 시승을 했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50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면 9,000만원 정도의 차를 살 수가 있으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어떻게 경쟁이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럴 때 느낌이 뭔가 퉁 튕겨나가려는 걸 잡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이상으로 EQC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